당신의 인생을 바꿀 아마존 위장 제프 베조스의 프린스턴 대학 명연설. 배경. 이 연설은 원래 2010년 5월 30일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바칼로레트 발언으로 전달되었다. 어렸을 때, 저는 텍사스에 있는 그들의 목장에서 조부모님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나는 풍차 수리, 소 백신 접종, 그리고 다른 집안일을 도왔다. 우리는 또한 매일 오후 연속극, 특히 데이즈 오브 아워 라이프를 시청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미국과 캐나다를 함께 여행하는 에어스트림 트레일러 소유주들의 모임인 캐러밴 클럽에 속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우리는 캐러밴에 합류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에어스트림 트레일러를 제 할아버지의 차에 연결해서 300명이 다른 에어스트림 모험가들과 줄을 서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나의 조부모님을 사랑하고 숭배했고 나는 이 여행이 정말 기대되었다. 어느 특정한 여행에서 나는 약 10살이었다. 나는 차 뒤에 있는 큰 벤치 좌석에서 뒹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으셨다. 그녀는 여행 내내 담배를 피웠고 나는 그 냄새가 싫었다. 그 나이에는 어떤 핑계라도 대어 견적을 내고 사소한 계산을 하곤 했다. 연료 마일리지를 계산해서 식료품비 지출과 같은 쓸데없는 통계를 알아내야겠어요. 나는 흡연에 관한 광고 캠페인을 듣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는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몇 분간 수명이 단축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퍼프당 2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할머니를 위해 계산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루에 담배 개수와 담배 한 개당 뻐끔뻐끔한 개비 등을 추산했다. 적당한 숫자를 생각해냈다고 만족한 나는 차 앞으로 머리를 내밀고 할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퍼프당 2분에 9년을 쉬었구나 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어서 나는 나의 영리함과 산수 실력으로 박수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프, 넌 정말 똑똑해. 몇 가지 까다로운 견적을 내고 1년에 몇 분인지 계산하고 몇 가지 나눗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대신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할머니가 울면서 앉아있는 동안 말없이 차를 몰던 할아버지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돌아서서 내 문을 열고 내가 따라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공경에 처했나요? 나의 할아버지는 매우 총명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아니면 다시 차에 타서 할머니께 사과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분야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한 경험이 없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트레일러 옆에 멈춰 섰다. 할아버지는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프, 언젠가 영리한 것보다 친절한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선물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영리함은 선물이고, 친절은 선택이다. 선물은 쉬워. 결국 주는 거니까. 선택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물로 자신을 유혹할 수 있고, 만약 여러분이 조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선택에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그룹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재능 중 하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두뇌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입학은 경쟁이 치열하고 똑똑하다는 기미가 없었다면 입학처장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당신은 경이로운 나라를 여행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스마트함은 유용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 터벅터벅 걷는다. 우리 자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와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할 것입니다. 원자마다 우리는 세포벽에 들어가서 수리할 작은 기계들을 조립할 것이다. 이번 달은 우리가 생명을 합성했다는 특별하지만 피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그것을 합성할 뿐만 아니라 규격에 맞게 설계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줄 베른, 마크 트웨인, 갈릴레오, 뉴턴 시대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가장 살아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문명으로서 우리는 많은 선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개인으로서도 많은 선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재능에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나는 16년 전에 아마존을 시작하자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저는 웹 사용량이 매년 2300%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것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수백만 개의 제목이 있는 온라인 서점을 만든다는 생각은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 30살이 되었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맥켄지에게 일을 그만두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을 이 미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맥켄지 역시 프린스턴 졸업생이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다는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저는 차고 발명가였습니다. 저는 시멘트로 채워진 타이어로 자동 게이트 클로저를 발명했습니다. 우상과 양철박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태양열 조리기구, 제 형제들을 가두기 위해 베이킹팬 알람을 발명했습니다. 저는 항상 발명가가 되고 싶었고, 그녀는 제가 제 열정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한 금융회사에서 매우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매우 존경했던 훌륭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상사에게 가서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센트럴 파크에서 긴 산책을 시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며,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아직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논리는 나에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고, 그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48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나를 설득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그것을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내가 시도하고 실패한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항상 시도하지 않는 결정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제 열정을 따라가기 위해 덜 안전한 길을 택했고, 저는 그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내일,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즉 여러분이 스스로 처음부터 쓴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타성이 당신의 지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열정을 따를 것인가? 독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창적으로 할 것인가? 당신은 안락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봉사와 모험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비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신을 따를 것인가? 당신이 틀렸을 때 허세를 부릴 건가요? 아니면 사과할 건가요? 거절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빠졌을 때 행동할 것인가? 안전하게 행동할 건가요? 아니면 좀 허둥지둥할 건가요? 힘들 때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차없이 하실 건가요? 당신은 냉소주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건설자가 될 것인가? 남을 희생시켜 영리하게 굴 것인가? 아니면 친절하게 굴 것인가?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언할 것이다. 당신이 80세이고 당신 자신만을 위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에 가장 작고 의미 있는 이야기는 당신이 한 일련의 선택들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다.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각주.